디자인 2022의 주제전시관의 총감독을 맡은 조홍래라고 합니다. 근본 주제는 디지털의 어떤 접목을 통한 새로운 뉘앙스를 만든다고 해서 뉘앙스라는 제목의 타이틀로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 디지털 자체가 빛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한 연구와 그걸 통한 실제 아트웍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영감과 그 아이디어의 단초도 좀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활용됐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을 소통하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뉘앙스 부스는 메인 그 빛의 세례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그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작업이 대부분이 일반 오브제 영상과 함께 그 사운드가 믹스되어 있는 믹스드 미디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사운드의 간섭을 서로 좀 보호해주고 그 작품을 집중감 있게 볼 수 있게 양옆으로 이제 방의 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파사드 대문에 그 대칭 구조를 중심으로 그 레이어드된 그 뎁스가 이렇게 보이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그 메인 미디어가 배치가 돼서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그 호기심의 동선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UX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런 그 동선을 꼼꼼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그 경험의 동선을 굉장히 조밀하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 전체적으로 다 훑을 수밖에 없는 그런 UX의 동선을 저희가 구조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미디어 실제적인 그 미디어 구현뿐이 아니고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가장 적절하게 볼 수 있는 정보 미디어에 대한 어떤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한 UX와 그 공간의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이제 그런 것부터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 그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일단은 크게 두 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내 전시에서 항상 대부분 보면 이제 결과물만 보여주는 전시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에 항상 좀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밀라노 디자인 페어나 그런 좋은 전시들 가면 이 앞에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 이어지는 이 프로그레스를 보여주는 전시가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그런 전시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에 앞에 보시면 그 소재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한 미디어 아트관 두 가지 형식으로 좀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요. 일단 이번에 빛과 그림자라는 소재 컨셉관이 작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와 그림자와의 상관관계를 6가지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그림자와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떤 미감을 표출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6가지 그 빛의 특징들, 예를 들면 빛이 투과되고 반사되고 확산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6가지로 분류를 해서 되게 러우 머터리얼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저희가 캐치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은 빛의 투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빛이 투과되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인테리어나 공간 또는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디자인의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제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에 나뭇잎이라든가 볼록 렌즈들이 있는데 이게 밑에 휴먼 스케일 사이즈로 구성을 해서 일반 공간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빛과 그림자의 현상만으로 재밌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이제 빛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 빛에 투과된 현상을 활용한 이제 공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재밌는 어떤 현상들을 저희가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라이팅 소스에서 배경에 이렇게 굉장히 큰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사람 사이즈 휴먼 스케일하고 어떤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좀 더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건축적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어떤 소스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은 빛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섀도우의 움직임을 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구조죠. 근데 이게 투과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아크릴이나 그런 소재적인 특성에 따라서 빛과 그림자와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재밌게 구성할 수 있는 형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빛의 노출에 관련된 저희 스터디의 결과물을 잠깐 보실 텐데요. 여기 영상 잠깐 보시면 그 프랑스의 그 롱샹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축가 르꼬르비제가 만든 아주 아름다운 성당인데 여긴 외벽이 굉장히 두꺼운 성당의 외벽의 그 면을 굉장히 특이한 각도로 구성을 해서 빛이 내부로 실현되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각도를 구현했던 굉장히 재밌는 건축이었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어떤 조명의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실제 외벽에서 이제 그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깎아냈다면 저희는 그걸 이제 반대로 어떤 그 제품의 폼에서 그 형식을 좀 차용해서 그 조명의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빛의 노출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저희는 이런 건축이 밖에 빛을 내부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연구, 제품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형적인 미감 이런 것들을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린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는 빛의 투과를 통한 빛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췌했던 챕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비슷한 이런 필름을 올려놔서 여기 라이트 박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 마치 지금 빛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조합이 되고 이런 빛의 투과에 의해서 이런 형식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빛을 통한 공간감을 형성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비통의 그 외관에 있는 VMD 그 쇼룸의 외벽을 보시면 이런 현상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에 활용한 예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단한 실험들을 통해서 그런 실제로 리테일이나 디자인 시장에 궁극적인 어떤 디자인의 어떤 엘리먼트나 모티브를 쓸 수 있는 것들을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섹션은 빛의 방향성에 의해서 그림자의 어떤 깊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챕터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팅 소스가 안에 이제 입체로 만들어진 그 구조물의 외벽을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이 구조물의 깊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빛의 각도라든가 이제 방향이 그림자의 방향과 어떤 깊이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석양에 해가 드리워질 때 그 잔잔하게 퍼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에서 연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어떤 깊이감이 빛의 방향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조형의 형식으로 구현을 하였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작품의 형식으로 이해하고 만든 분들이 이거를 이제 작품의 형식으로 좀 구입하고 싶은 의사를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빛과 그림자에서 오는 어떤 미감적인 부분을 잘 표현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 빛의 확산에 관련된 디퓨전에 관련된 챕터인데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스케일감을 되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보는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그 빛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팅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 외벽에 있는 그 요철이 있는 그 벽에 빛과 그림자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안의 공간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빛의 확산에 대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정도 예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빛의 반영, 리플렉션, 반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뭔가 대칭이 될 수 있는 이런 텍스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스, 하이드, 북 이런 텍스트가 수면 위로 점점 올라와서 이렇게 물에 비쳐서, 이게 거울이 아니고 이제 물인데요. 물에 비쳐서 그 텍스트가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물이라든가 반사체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리플렉션이 돼서 하나의 완성된 버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챕터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빛과 그림자의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의 6가지 챕터 중에 그 확산과 여러 가지 투과라든가 현상들 중에 마지막으로 리플렉션, 그 반영에 대한 현상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이번 전시는 그 완성된 버전의 아트웍뿐이 아니고 그 앞에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과정과 프로그레스를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현상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자 준비한 컨셉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실제 미디어 아트웍을 보시도록 할게요. 하루, 원데이라고 하는 이제 하루, 딱 24시간에 딱 피오리티가 좀 정해져 있어요. 얘는 이거는 실제 집에서 예전에 혼자 이렇게 하루 종일 책을 보는 날이 있었는데 창문에서 햇살이 쏟아지면서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게 점점 움직임을 가지면서 색깔도 변하고 이런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뉘앙스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인생하고 되게 닮아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막 새가 날면서 햇살로 시작하는,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의 마음이나 어떤 싱그러움 이런 거에 굉장히 닮아 있다면, 또 인생이 또 계속 좋은 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보면 이제 비도 오고 다시 햇살도 드리워지고 되게 따가운 그 햇살 아래에서 햇살을 가리기 위해서 차양도 치고, 그 일몰이 있는 선셋 타임에 차양을 이렇게 걷게 되면은 그 빨간 노을에서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자아를 상징합니다. 그 고양이는 자아를 상징하고,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또 만나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암컷도 쓱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떤 시점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 전체적인 원데이를 같이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너무나 일반적인 일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본 거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 라이프 타임을 상징하는 시계바늘이 돌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느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그 기능을 다 하죠. 시계바늘이 떨어지면서 그게 마치 별똥별을 좀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별이 되는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단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서 가장 뭔가 중요하고 소중한 결정들을 할 때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너무 와닿았었던 그런 이제 문구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실 길다면 길고 짧을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이제 하루의 어떤 그런 은유적인 부분으로 치환이 돼서 이제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 부분도 이제 리얼과 그 언리얼이 좀 섞여 있는 이제 굉장히 혼재된 아름다움을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선셋 타임 이후에 오는 일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나에 대한 성찰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피드백을 하고 가셨어요. 특히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참 있다가 약간 눈이 그렁그렁해서 가시던 이제 노부부도 좀 계셨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내 라이프 타임, 내 인생의 시계가 몇 시쯤 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작업이 보면은 여기는 이제
특히 약간 연극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묻어 있는데 마치 연극의 하나의 무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공간과 공간에 놓인 오브제들과 그 다음에 어떤 영상 타임라인이 있는 그 시퀀스들이 좀 섞여서 하나의 좀 새로운 장르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느꼈던 빛과 그림자의 어떤 일상, 우리가 일상 거실에서 있을 수 있는 흔히 보는 이제 그런 햇살이 드리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트웍으로, 빛과 그림자 아트웍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일상의 단초에서 찾은 이유가 앞으로 이제 아트웍들이 기존의 회화라든가 뭐 조각이라든가 이런 오브제적인 또는 이게 뭔가 물리적인 이제 작업들도 있지만 이런 디지털적인 뉘앙스가 우리의 되게 일상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아트웍의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이라고 하면 조금 되게 굉장히 좀 세고 약간의 거부감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는 사실 여기도 거의 한 5가지의 복합 기술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잘 안 느껴지게 하는 거가 제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리얼인지 언리얼인지 그 경계가 안 보이게 하는 작업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통을 시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실의 풍경,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숙하고 가장 볼 수 있는 그 거실에 이런 디지털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되게 자연스럽게 디지털의 어떤 형식이 진짜 촉매가 돼서 아트웍으로 많이 우리 일상에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회상이라고 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작업인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멍 때리는 미디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 발치에서 잠깐 앉아서 그 주목해서 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대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그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을 유도해서 관객들에게 한 번씩 앉아보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이게 1인칭의 1인 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의자에 앉아서 옛날 일을 회상하듯이 이제 창밖을 이제 바라보는 개념이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 천들이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면서 만날 듯 못 만날 듯 잡히지 않는 이제 그렇게 계속 도는 어떤 영원성, 반복성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거기 반해서 그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얘는 못 만나고 있지만 얘는 동시에 어느 순간 만나고 있는 그 그림자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빛의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허공에서 돌고 못 만나고 있는 이 천들의 실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네,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억하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는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진실 너머로 봤을 때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표현 기법도 보시면 안쪽에 한 1m 정도의 이제 깊이, 뎁스가 있는데요. 거기 안쪽에 이제 고해상도의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커튼이라든가 밑에 이제 이런 식물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심어놓은 오브제들입니다. 거기 이제 바람을 안에 불어서 이렇게 흔들림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앞에 이제 찌그리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약간 블러링 돼가지고 굉장히 뭔가 입체적이고 묘하게 보입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해상도가 별로 안 좋은 영상으로 보이다가 이제 가까이 가면 이게 뭔가 진짜 리얼 월드 같은 느낌이 좀 보이고요. 이런 이제 표현 기법을 쓴 이유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부분, 메모리라는 부분들이 나는 그렇게 명쾌하게 기억하지만 사실은 다 블러링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 뭐 저도 이제 되게 고해상도의 멋있는 영상 작업을 했는데 그걸 생으로 보여주고 싶기도 했지만 그걸 이제 그 찌그리 유리로 덮은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컨셉적으로도 그게 맞지만 뭐 의식적으로 그걸 뭐 가린다라는 의미도
제가 기억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멀리서 봤을 때, 그다음에 가까이서 근경에서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다른 뉘앙스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은 거를 바라봤을 때 다른 시각들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빛과 그림자라는 어떤 모티브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객들이 느끼는 어떤 바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해석들이 많이 되는 이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작품은 빛의 흩뿌림을 표현한 빛의 세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제목에 어울리게 한 8m 정도 되는 천구에 좀 웅장한 느낌의 공간감에서 이 작품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사실 그 빛이란 거는 공간을 수반하는 동시에 그 어떤 공간 자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빛과 그림자의 어떤 현상을 물리적인 실제 그림자를 표출하는 작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그 빛과 그림자의 현상들을 공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작품이야말로 실제 그림자를 생산하는 적극적인 디지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아침 햇살부터 선셋이 오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런 과정들을 천천히 어떤 햇빛의 이동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빛멍이라고 하죠. 빛을 쭉 내려받으면서 오는 되게 경건한 어떤 온기 이런 것들을 이런 실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좀 따뜻한 디지털 그런 부분들로 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흩뿌림을 표현한 이 작품은 굉장히 재밌게, 사실 일반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실제 이 유리에서 반짝이는 흩뿌림을 물리적인 섀도우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제 흩뿌려지는 어떤 느낌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잠깐 기술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생산하고 있는 이제 PDLC 기술을 활용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사옥에도 보시면은 이제 로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현장에 실제 데일라이트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작업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 실내 공간이다 보니까 안에 이 인공 태양을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침 햇살부터 점점 해가 떠서 선셋이 돼서 해가 지는 이 과정들을 그림자의 움직임하고 같이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안에 공간감에 실제적으로 큰 보이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게끔 안에 그 생명의 나무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그림자, 드리워진 그림자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배경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기술은 그 다음인 것 같고요. 처음에 이 뉘앙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햇빛을 찬란하게 받을 때 어떤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구조물과 공간감 이런 것들, 사운드 이런 복합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좀 디지털이 좀 과했다면 이제 휴머니티를 회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제 미디어들을 저희가 자꾸 디지털을 차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작품의 핵심 미디어로 미디어 아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근본 작업은 저희가 빔에서 아티카라고 이제 이런 아트웍을 미디어 아트를 구현하는 팀과 또 객관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객원 아티카로 참여 중인 그 박정원 작가랑 콜라보레이션해서 했던 작업이고요. 그 모빌을 통해서 그 코스모스 우주를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모빌, 되게 아름다운 이렇게 모빌과 함께 이 부분을 조금 더 코스모스 우주로의 확장을 돕기 위해서 약간의 디지털 장치들이 있죠. 요즘 저희가 이제 이 라이팅 소스가 좌우로 또는 상하로 움직이는 몇 가지 것들의 컨비네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라이팅 소스의 움직임만으로 이 공간감을 꽉 채우는 어떤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처음에 컨셉존에서 설명했던 빛의 투과라는 챕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아트적인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처럼 이 여러 가지 라이팅 소스의 움직임이 계속 똑같은 움직임의 시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공간 자체가 똑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계속 이게 변화가 되고 그런 움직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사유할 수 있는 이런 작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의 객원 아티카를 맡은 박정원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제 작업의 연작을 하게 되었고요. 코스모스는 점과 선이라는 요소로 모빌을 만든 작품이고요. 이제 이번 빛과 그림자라는 컨셉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모빌에 갇혀 있는 작품이 아니라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빛을 면하는 공간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일부 계단이라든가 여기 장치를 했는데 집이 훨씬 좀 예쁘게 더 나온 것 같아요. 집에서 R&D 했던 걸 한번 구현을 해본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RGB 컬러 단 3개의 컬러만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하나가 켜졌다가 뭐 2개가 꺼졌다가 뭐 3개가 켜졌다가 2개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돼서 그 한 스팟에서 한 8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 핵심은 뭐냐면 라이팅 소스가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일반 그 LED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특수 라이팅인데 보시면 이렇게 면 쪽은 2가지 이상의 컬러가 블렌딩이 됩니다. 이 계단을 둔 이유는 이제 면을 끊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단과 면의 어떤 컨비네이션에서 여러 가지 블렌딩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창문 안에 보면 굉장히 묘하고 되게 아름다운 이제 블렌딩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 1960, 70년대에 활동하셨던 그 댄 플라빈의 어떤 그런 기법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조형적인 형식으로 좀 차용해서 구현을 해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이제 미디어 아트 작품을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빛과 그림자의 어떤 원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존부터 그 빛과 그림자를 활용해서 실제 미디어 아트웍이 구현된 어떤 현상들, 실제 물리적인 빛과 그림자부터 그림자와 빛과의 어떤 관계를 내러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도 보셨고요. 지금 이 마지막으로 보시는 작품은 그 인간사 희노애락의 명암, 그 인간사의 컨트라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적으로 봤을 때 빛과 그림자를 표현한 작업입니다. 소의 부위별로 영상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인간의 어떤 감정의 부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몇 개 뉴스를 보면서 자게 되는 습관이 생겼는데 보면 그동안 저한테 울림이나 관심이 좀 없었던 세계 평화라든가 기후변화, 그로 인한 식량 문제나 어떤 나라들 간의 여러 가지 패권 문제들에 대해서 그 아젠다들이 이제는 정말 나의 일처럼 노래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계속 경제 논리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뭐 이런 컨트라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아젠다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티스트들의 되게 중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패션 산업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데 사실 패션 산업이 뭐 물론 너무 중요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인류의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큰 주범 중에 하나로 굉장히 지구를 몸살을 앓게 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우리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사실 대부분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턱을 괴고 편하게 영상을 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큰 아젠다를 방관하고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도 더 이상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되게 넌센스 이런 부분을 좀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사 명암의 어떤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폴시라는 작가명으로 했던 그 미디어 아트들을 지금 이번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저한테도 되게 리마인더가 되는 좋은 전시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뉘앙스라고 하는 그 디지털에 편입해서 새로운 뉘앙스를 만들자라는 저 스스로의 캠페인 같은 어떤 디지털 전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관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작업하고 있던 그런 조금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디지털 미디어 이런 것들에서 조금 제가 많이 힘을 빼려고, 사실 이번에 디지털에 힘을 빼려고 더 힘들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이 오히려 느껴지지 않는 디지털 미디어 그런 아트웍들을 선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에 이제 많이 관객들이 호응하고 반응해 주신 거를 보고 용기도 좀 많이 얻었던 개인적인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뭔가 내러티브가 있는 부분과 디지털이 잘 섞여서 좀 따뜻한 디지털,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삶 속에 조금 더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뉴미디어, 미디어 아트 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보이고 싶고요. 뭐 이게 저의 폴시의 색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